사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사연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애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나는 연애 자존감이 낮다 라고 고민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선은 사연을 먼저 듣고 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연을 길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여자의 사람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이런저런 가벼운 썸 비슷한 것만 몇 번 있었지만 모두 연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하나의 썸이 막을 내렸고요. 아이고 저런. 제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생길 때는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다기보다는 저한테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보이면 관심이 있다고 제가 착각을 해서 마음이 크게 동하고 쉽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번 썸도 아마도 그런 친절을 착각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트 신청도 하고 좋다는 표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대방도 그쵸? 제가 매력이 있다면서 우리 둘이 3달 정도 데이트도 하고 꾸준히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저와 호감도가 좀 다른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빨리 말해달라 라는 말을 한 달에 거의 4-5번은 했었죠.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조금 달래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러면 이성적으로 제가 또 비슷한 얘기를 했나 보죠? 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랬더니 또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느끼는 데는 자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다 라면서 대화를 끝내버렸는데 그 대화의 끝과 함께 저의 썸도 끝났습니다. 상대는 아마 저한테 지쳐서 그렇게 매정하게 관계를 끝내버린 거겠죠? 저는 제가 혼자일 때는 너무 불완전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있어야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서야 사는 게 좀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우울하고 괴로워요. 20대 내내 열등감이 심했고 제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서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직장은 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는 여전히 서툴고 힘이 듭니다.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런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야 할까요? 혼자여도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건가요? 충만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것부터 고쳐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제 감정을 조절해 가면서 상대만 바라보지 않고 제 중심을 잡으면서 연애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요즘 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저희 상시상담소로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이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서 나 혼자 사랑에 빠지고 혼자 하는 관계인 거죠. 상대방과 뭔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착각에 빠져서 지내다가 그 환상이 깨지게 되면 아니면 상대방이 나와 마음이 같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서 되게 속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그 썸을 탔던 그 남자는 사연자분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도. 아마 뭐 처음에는 매력이 있다라고 들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3달 정도 데이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착각할 법도 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영화 제목에도 있죠? 그 뭐였더라?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그 영화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그 사연자분처럼 좀 착각을 많이 하면서 혼자서 사랑에 급하게 빠지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한테 주위 친구들이, 어떤 그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너 혼자 착각 좀 하지 말라고. 상대방은 전혀 너한테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게 아니 거였다고 이렇게 자꾸 환상을 깨주는 대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셔도 재미있게 볼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남자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남자들은요 절대로 이성적으로 자기가 호감 있는 여자를 이렇게 3개월 넘도록 그냥 만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걸 사연 보내주신 분의 썸을 탔던 그 남자가 자기는 이성적으로 느끼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다수의 사람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상대방한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는 그걸 자기가 감지하는 게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잔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달라,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100% 이게 마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놓지 않으려고 어떤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메시지나 행동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직접 적어주시기는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사연에서도 나 너무 외롭고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데, 외로우면은 장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외로운 감정을 혼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28살인데 한 번도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 그냥 썸만 몇 번 탔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그런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사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너무 커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확 크게 부풀려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즐거운 상상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외로움을 채워야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채울까요? 그거는 제가 또 마지막에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큰 건데요. 아니, 연애를 못하면은 바본가요? 전혀 세상에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사람인 건가요? 지금 저도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못 하고 있는 거죠. 꽤 오랫동안 연애를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저도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되게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거 열등감 덩어리지, 연애도 못 하는데 이성적인 매력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연애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 혼자 좀 불쌍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되게 작아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나를 평가하는 전부는 아니잖아요. 연애는 못할 수는 있지만, 연애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잘하는 게 있을 건데,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왜 자꾸 연애를 못하면, 아니면은 저기 써있죠, 남자친구가 없으면 나는 완전한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좀 되게 연애를 못하고 있는 저로서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런 남자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다면 내 스스로 사는 게 만족스럽고 즐겁고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기분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다면 남자친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연애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내 인생에 아니면 내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걸로 성취하고 있는 건 없나,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나를 위안 삼을 수 있을 만한 활동이나 행동이나 뭐 관계는 없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그 외로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나를 위로해줄 뭐 음식을 자꾸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옷이나 뭐 물건을 산다든지 뭐 게임에 빠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적혀져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은 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는 뭐 연애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동성과도 아니면 다른 이성과도 친구 관계를 그 질적으로 굉장히 깊고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관계나 아니면 다른 성취할 수 있는 일들, 활동들을 통해서 내 허기진 마음을 채워야 그래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더라도 막 허기진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질문에도 내 감정을 조절해 가면서 이게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그러려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에서 채워지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우리 상시상담소 고민사연을 해결해주는 팀 중에서 저희 연애 박사님, 철새님에게 이렇게 좀 자문을 구했죠. 이런 연애 사연이 왔길래, 철새님, 이러이러한 사연이 왔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남자로서도 얘기를 해줘봐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집단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유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속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내가 외로움 때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연애 못하는 여자로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자친구를 채용해야 되니까 그런 급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나의 행동이 상대방한테 어떤 기분을 들게 하고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지 자꾸 들어야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솔직한 피드백을 들어야지만 나의 행동이나 마음 가는 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밖에서는 아무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잖아요. 밖에서는 그냥 뭐 친구들도 그렇고 뭐 다른 남자 썸 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면에서 매력이 없는지 절대로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집단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솔직한 피드백을 들어라. 어떤 피드백?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부분이 서투르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또 강점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들어서 관계 맺는 연습을 실제 장면처럼 꾸며져 있는 그 집단 상담 안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연애든 관계든 아니면은 내 자존감이든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집단 상담에 한번 참여해 보시라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나는 도저히 집단 상담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라고 할 경우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 솔직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아마 친구들을 대할 때 굉장히 예의 지키면서 배려하면서 거리를 두는 관계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썸을 타는 남자들한테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 속에서 뭔가 욕심을 내고 기대를 하는 마음 때문에 되게 훅 다가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하고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해 안 좋아해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도 친구한테 대하는 거랑 썸남한테 대하는 거랑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썸남들은 항상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을 거니까 이 우리 친구들한테 썸남한테 하던 행동처럼 친구들한테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배려해주고 거리를 두는 관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친구들한테도 외롭다 징징거리고 너 나 좋아하냐? 너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냐? 빨리 말해라. 왜 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썸남한테 했었던 것처럼 말과 행동을 똑같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 다음에 그 친구들 보고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했을 때 너는 어떤 기분이 드느냐? 내가 싫은지 부담스러운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서 내 모습을 조금씩 다듬어 간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우리 이 친구들이 사연자 분이 그렇게 마음껏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받아줄 수 있는지,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언을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는 밖에 나가서 시행착오를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합의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연습을 해보라고 제가 선뜻 말하기는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집단에 와보시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백날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내가 이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어렵구나 라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전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는 이성적인 사고가 발휘가 되는 거고 연애 감정이나 어떠한 감정에 빠지든 그때는 감정을 우선시되는 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제로 뇌가 활동을 하게 돼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때 배웠던 걸 감정적인 그런 뇌가 활발히 움직일 때는 그때 배웠던 기술들을 써먹을 수가 없게 돼요. 이때 움직였던 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도 어떤 중재자가 있는 상황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장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 가는 사연이어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영상으로 나가는 거라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다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영상을 보고서도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제 얘기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시다면 다시 메일을 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